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 1번 문제 풀어볼게요. 3의 x제곱은 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로그로 바꿔주시면 지수 x는 로그 3의 6이죠. 그러면 여기서 6x-2y의 값을 찾는 거니까 6x-2y는 x를 6배 하면 6 로그 3의 6 마이너스 y를 2배 하면 y를 2배 하면 2 로그 3의 8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6을 진수의 지수로 쏙 올려줄 수 있고요. 2도 진수의 지수로 쏙 올려주면 돼요. 따라서 로그 3의 6의 6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8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죠. 로그 3 똑같고요. 로그끼리 뺐다는 얘기는 진수끼리 나눠주는 거랑 똑같아요. 따라서 로그 3의 6의 제곱 나누기 8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로그 3의 8의 제곱은 2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고요. 여기서 6은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의 6제곱이니까 2의 6제곱, 3의 6제곱이에요. 2의 6제곱 약분되고요. 그러면 로그 3의 6제곱이죠. 여기 지수가 앞으로 쏙 나오면 6 로그 3의 3이죠. 로그 3의 3, 밑과 진수가 똑같아요. 따라서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 1 지수와 로그 예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실수 xy가 2의 x제곱은 12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식을 로그로 바꿔주시면 지수 x는 로그 2의 12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2x-y 값을 찾는 거니까 2x-y는 x를 2배 해주시면요. 2 로그 2의 12예요. 마이너스 y는 로그 2의 9죠. 그러면 2를 진수의 지수로 올려줄 거예요. 로그 2의 12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9예요. 그러면 로그 2 똑같기 때문에 로그끼리 뺐다고 하는 거는 진수끼리 나눠주는 거예요. 12의 제곱이면 12 곱하기 10이죠. 나누기 9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로그 2에 3을 합분하면 3과 4, 3을 합분하면 4죠. 4의 제곱이죠. 그러면 로그 2의 4의 제곱은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에요. 따라서 여기 지수가 4, 앞으로 쏙 나오죠? 그러면 4 로그 2의 2인데 여기서 밑과 진수가 똑같기 때문에 1로 바꿔줄 수 있어요. 정리하면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 1번 문제가 EBS 수능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로그예요. 로그의 정의와 성질을 알고 계셔야겠죠? 2x-y니까 로그끼리 빼서 진수끼리 나눈다는 개념이 똑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계율 100% 쉬운 2점짜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 2번 문제 풀어볼게요. f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최대값 5, 최소값 2분의 7을 가질 때 a 세제곱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fx를 정리해 볼게요. fx는 a 2x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죠. 그러면 a 곱하기 a 제곱의 x제곱 플러스 b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a가 0과 1 사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 제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감소함수라고 할 수가 있죠.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예요. 이렇게 감소하는 지수함수고요. 근데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예요.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갖게 돼요?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갖겠죠. 따라서 f-2예요. f-2 대입하면요. x 대신에 대입해주면 a-3제곱 플러스 b가 최대값 5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최소값은
x가 1일 때예요. f1인 거니까 x 대신에 1 대입하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는 최소값 2분의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 세제곱을 대문자 a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이 식에서는 a 세제곱의 역수니까 a분의 1 플러스 b는 5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식에서는 a 세제곱이 a니까 a 플러스 b는 2분의 7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볼게요. a분의 1 마이너스 a는 2분의 3이죠. 양변에 a를 곱해주시면 1 마이너스 a제곱은 2분의 3a예요. 자, 2도 곱해주시면 2 마이너스 2a제곱은 3a죠? 예쁘게 정리하면 2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따라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2a 그 다음에 a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인수분해. 그러면 a의 값이 2분의 1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a는 a의 세제곱으로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안 되고 a가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a 세제곱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a 세제곱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식에 대입해서 b 값도 찾아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b가 2분의 7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b는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a 세제곱 b의 값을 찾는 거죠. a 세제곱 b는 a 세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b는 3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2분의 3이 되겠죠.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유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요. 이 지수함수는 밑이 2분의 1로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지수함수예요. 내려가는 함수고요. 최대값이 2이고 최소값이 b일 때 그러면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가지게 돼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갖는 거예요. 최소값은 3일 때 갖겠죠. 따라서 일단 써볼게요. 최대값 먼저 구하면 최대값은 f 몇일 때 갖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f 마이너스 1이에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a가 문제에서 최대값 2라고 했죠. 그러면 4 더하기 a가 2이기 때문에 a의 값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도 정리해 볼게요. 내려가는 함수기 때문에 최소값은 f3이랑 똑같아요. 3일 때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a죠.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a가 나오게 돼요. a 방금 구했죠? 4분의 1에서 2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7이 최소값 b라고 할 수가 있어요. b는 마이너스 4분의 7이에요. 따라서 문제에서 4a, b를 구하는 거니까 4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고요. b는 마이너스 4분의 7이에요. 정리해 주시면 정답은 플러스 14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후 2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은 뭐죠?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자, 둘 다 일단은 밑이 여기 EBS에서는 2분의 1,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에서도 숫자가 나와 있진 않지만 a의 범위가 0과 1 사이라 a제곱, 밑이 0과 1 사이라는 걸 이용해서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제를 예상해보면 증가함수일 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일단 이 문제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x가 작을 때 최대값을 갖고요. x가 클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 주의해 주셔야겠죠. 자, 이 문제는 연기율 80% 정도인 수능 3점짜리 문항이에요.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죠.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후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차 함수 fx가 다음의 극한값을 만족시킬 때 이 극한값을 찾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극한값 보시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분자 fx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f0은 0이고요. 그 다음 극한값 보셔도 분모가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0으로 가까이 가요. 근데 극한값 24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따라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분자 fx는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따라서 f3은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식이 fx가 3차 함수인데 근을 0, 3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fx는 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0을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x, 3을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x-3, 그 다음 식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a, b는 상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앞에 극한식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x분의 fx가 지금 x-3, ax 플러스 b로 정리됐죠? x 약분되고요.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b. 따라서 마이너스 3b는 극한값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b값은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는 x-3, ax 플러스 b인데 b가 방금 2가 나왔죠? 그 다음에 분모는 x-3. 이 식에 fx 대신에 대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x-3 약분되죠? x가 3으로 가까이 가니까 3a 플러스 2가 극한값 24이기 때문에 3으로 약분해 주시면 3a 플러스 2는 8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a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면 fx식 만들어주면 fx는 x-3, a가 2죠. 2x, b가 플러스 2예요. 그러면 다음 극한값 한번 구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요. 분자는 fx니까 x-3, 2x 플러스 2죠. 그러면 분모가 어디로 가까이 가죠?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6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나오게 돼요. 약분해 주시면 2, 3.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기술교육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이 극한값을 통해서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식을 세우는데 점수 3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b 값을 정리해서 fx를 완성시킬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3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였죠. 여기서 2점을 줄 수 있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함수의 극한 대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3차 함수 fx가 다음 극한값이 1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먼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죠? 근데 극한값 1이 존재하네요? 그러면 분자 fx도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0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는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f0은 0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극한값 봐도 분모가 x가 1로 가까이 가면 0으로 가까이 가요. 근데 극한값 1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 fx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면 fx는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f1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차 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데 x가 0, x가 1일 때 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 fx는
x는 0을 가지니까 0, 그 다음에 1을 근으로 가지니까 x-1, 3차니까 하나 더 있겠죠?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a, b는 상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대입해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할 때 분자 fx는 x, x-1, ax 플러스 b예요. 그 다음에 분모는 x죠. 그러면 여기서 x 약분돼요.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b가 돼서 마이너스 b가 극한값 1이 나오기 때문에 b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극한값에도 대입해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자 fx는 x, x-1, ax 플러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분모 x예요. x-1이죠. 그러면 x-1, x-1 약분되니까 x가 1로 가까이 가면 a-1 이게 극한값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값은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fx는 x, x-1, a가 2죠? 2x,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f2의 값은 2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6이 되겠죠? 그러면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 3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극한값 힌트를 보고 똑같이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됐어요. 요렇게 3차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됐죠.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극한값 존재한다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문제 202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8번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모의평가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연계돼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차 함수라 했지만 다른 차수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예상 가능하겠죠. 자, 이 문제는 수능 3점짜리 문항이고요. 이 정도면 연계율 80% 문항이에요.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f2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fx로 먼저 앞에 두 식을 묶어주시면 f'(x-1이죠. 그 다음 식 플러스 x f'(x인데요. 여기에서 x를 빼주고 더해줄게요. 그러면 fx f'(x-1) 그 다음 x로 묶어주시면 f'(x-1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에 플러스 x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f'(x-1로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니까 fx f'(x-1로 묶어주시면 fx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x가 우변 2x 세제곱 플러스 13x 제곱 플러스 22x 플러스 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x를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f'(x-1) 그 다음에 fx 더하기 x 이항하면 2x 세제곱 더하기 13x 제곱 더하기 21x 더하기 9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인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우변이 3차식이 나오려면 fx가 2차 함수여야 돼요. 그러면 미분하면 여기는 1차죠. 따라서 좌변에서 2차랑 1차를 곱해서 3차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2차 함수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a, b는 상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f'x는 어때요? 미분했으니까 2x 플러스 a가 되겠죠. 좌변에 대입해 주시면 f'x는 2x 플러스 a인데 거기에서 1을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거기서 x를 더한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 주시면요. 2x세제곱 더하기 2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시면요. 2x세제곱 보이시죠? 그 다음에 x제곱 보이시죠? x제곱 정리해 주시면 3a 플러스 여기 하나 빼는 거니까 1x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x 보이시죠? x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1x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빼준 거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남는 식이 b, ab 마이너스 b니까 b로 묶어주면 ba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식이 우변에 2x세제곱 플러스 13x제곱 플러스 21x 플러스 9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비교법으로 비교해 주시면 x제곱의 개수가 13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21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x제곱 개수 봐주시면 3a 플러스 1이 13이니까 3a는 12, 따라서 a 값은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a는 4니까 4, 4, 16에 1 빼면 15 더하기 2b가 우변의 x의 개수 21, 그러면 2b는 6이기 때문에 b 값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fx에 대입해 주시면요.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a 대신에 4, b 대신에 3 대입한 거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f2의 값이죠. 따라서 f2는 x 대신에 2 대입하는 거니까 4 더하기 8 더하기 3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5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기술교육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처음에 fx가 2차라는 걸 먼저 찾아줘야 돼요. 2차란 걸 2차, 1차, 미분하면 1차죠. 곱해서 3차가 돼야 되니까 fx가 2차 함수임을 구하는데 4점을 줬어요. 여기서 점수 4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 a, b를 찾았죠. a는 4고 b는 3이어서 fx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었어요. 이 식을 찾는데 3점을 줬어요. 따라서 마지막 정답 f2는 15였죠? 여기서 1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에서 레벨 2 7번 문제 풀어볼게요. 3차 함수 fx는 ax세제곱 더하기 b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ab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fx를 미분해 주시면 3ax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f'x를 제곱하는 거니까 9a제곱 x 4제곱 플러스 fx에 x를 곱하는 거니까 ax 4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9a제곱 플러스 a x 4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x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x 4제곱의 개수도 0이고 x의 개수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9a제곱 플러스 a가 0이기 때문에 a로 묶어주시면 9a 플러스 1은 0이죠. 그러면 a는 0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9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a가 0이 되면 3차 함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a는 0이 될 수 없고요. a는 마이너스 9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의 개수도 b 플러스 1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문제에서 a 곱하기 b 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시면 정답은 9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4번이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미분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미분하면 fx를 미분하면 어떤 식이 나오는지 미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정계수,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와 b 값을 계수비교법 활용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됐어요. 이 문제는 수능 3점짜리 문항이고요. 이 정도면 연계율 80%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의 수리논술 오후 5번 문제 풀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9인 정육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 부채꼴 A, P, Q 주어져 있고 이렇게 부채꼴이 각마다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호 PQ, QR, RS, ST, TU의 길이합이 3분의 41파일 때 호 CRS의 넓이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일단 AP의 길이를 X라고 놔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9기 때문에 PF의 길이는 어때요? 9에서 X만큼 뺀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일단 정육각형이니까 각 A, B, C, D, E, F가 전부 다 같아야 돼요. 각 A부터 각 B, 땡땡땡 마지막 각 F까지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한 내각의 크기는 180도 곱하기 정육각형에는 6에서 이만큼 뺀 삼각형의 개수가 있어요. 근데 한 내각의 크기는 6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6으로 나눠주면 30 곱하기 4가 돼서 120도. 120도면 3분의 2파이죠. 그래서 요 한 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 PQ와 그 다음에 호 RS 지금 요만큼이 X죠. 반지름이. 그리고 호 PQ, 호 RS, 호 TU 길이가 더 어때요? 다 똑같죠? 우리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호의 길이는 L은 R세타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호는 R이 3이고 X고 곱하기 세타가 3분의 2파이죠? 따라서 3분의 2파이 X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 QR, 그 다음에 호 ST도 구해볼게요. 호 QR과 ST는 어때요? 반지름의 길이가 9-X예요. 따라서 9-X의 각의 크기 또 3분의 2파이죠? 따라서 3분의 2파이 9-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5개의 호의 길이합이 3분의 41파이잖아요. 자, 호 PQ, RS, TU 세 가지 다 똑같으니까 3분의 2파이 X의 3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QR과 ST 호의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2배 해주시면 되겠죠? 3분의 2파이 9-X에 그랬더니 문제에서 3분의 41파이라고 했어요. 분모의 3을 다 곱해서 약분시키고 파이 약분시켜 버릴게요. 그러면 전개하면 6x 더하기 4936 마이너스 4x는 41이죠. 따라서 2x는 5기 때문에 x의 길이는 2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부채꼴 CRS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채꼴 CRS의 넓이는 부채꼴 넓이 또 어떻게 구해요?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이 어때요? X만큼이죠? X 구했어요. 그래서 제곱하면 4분의 25 곱하기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정답은 12분의 25파이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한국기술교육대 채점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일단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됐어요. 3분의 2파이 나왔죠? 이 과정에서 2점을 줬고요. 세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부채꼴 CRS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였죠? 이 과정에서 4점을 줬고요. 이 힌트를 이용한 거죠. 5호의 길이합은 3분의 41파일 때. 자, 그래서 마지막에 부채꼴 CRS의 넓이가 12분의 25파이 정답을 구하는데 이 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삼각함수 레벨 1 8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 ABC 위에 세 꼭지점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세 부채꼴이 있어요. 근데 세 호의 길이의 합이 3분의 17파이일 때 3분 AP의 길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AP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AP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요. 한 변의 길이가 12인 거죠. 그러면 PB의 길이는 어때요? 12에서 X만큼 뺀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호 PQ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어요. 우리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거는 R세타죠. R은 일단 X예요. 세타가 궁금한데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60도, 3분의 파이, 각B도 3분의 파이, 정삼각형이니까 각C도 3분의 파이겠죠? 그러면 호 PQ의 길이는 R이 지금 X고요. 세타가 3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3분의 파이 X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 PR과 호 SQ의 길이가 똑같죠? 반지름의 길이가 12-x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3분의 파이예요. 따라서 정리하면 3분의 파이 12-x가 되는 거예요. 세 호의 길이의 합을 구해야 돼요. 호 PQ의 길이는 3분의 파이 x죠. 그 다음에 호 PR과 호 SQ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2배 하면 돼요. 2 곱하기 3분의 파이 12-x는 3분의 17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분모에 3을 곱해서 약분해주고 분자 파이 약분해주시면 x 더하기 24 마이너스 2x가 17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x는 AP의 길이였죠? AP의 길이가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상난이도긴 한데 쉬운 4점짜리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 알고 계셔야겠죠. EBS에서는 호의 길이만 알면 가능했어요. 하지만 한국기술교육대 기출문제 확인하면 넓이 구하는 답도 구해야 됐죠. 그래서 넓이까지 구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이 공식 말고도 2분의 RL도 추가로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정삼각형에서 정육각형으로 바뀌었다는 점.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구하는 거는 180도 곱하기 N각형에서 2개를 빼주면 삼각형의 개수죠. 이 내부에 있는. 그래서 한 내각이니까 N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후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3차 함수 fx라고 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나 조건이 주어졌어요. 이때 f3의 값을 구하는 건데 fx, gx가 x는 2에서 연속이라고 나 조건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좌극한 먼저 봐줄게요. 일단 좌극한과 우극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fx, gx와 그 다음에 fx, gx의 우극한도 2에서의 우극한도 똑같아야 되죠. 따라서 그리고 함수값 f2, g2도 같아야 나 조건에서 fx, gx가 x-2에서 연속이라는 걸 만족하게 돼요.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면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 gx가 함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좌극한 먼저 봐주시면 fx는 아직 모르고요. gx는 x-2죠. 가까이 가니까 x는 2는 아니라 가까이 가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우극한 극한값은 x-2분의 fx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f2, g2로 함수값이랑 똑같게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근데 분모를 봤더니 x가 2로 가까이 가면 분모는 0으로 가까이 가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분자는 어때요?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겠죠.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분자 fx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따라서 f2는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족권 한번 볼게요. f-1은 0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족권에서 f-1은 0이고 f2는 0이에요. fx가 최고치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근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거죠. 그러면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가족권에서 x 플러스 1을 갖고요. 인수로. 그리고 위에서 2를 근으로 가지니까 x-2를 근으로 갖겠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또 다른 1차식이 하나 더 존재해요. 모르기 때문에 x 플러스 a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a는 상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함수값 한번 구해볼까요? f2g2는 어때요? f2 대입하면 0이에요. 0. 0 곱하기 g2는 어때요? g는 x가 2일 때니까 5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0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극한값이 0으로 존재를 해야겠죠. x는 2에서 연속이려면.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fx에 대한 식을 만들었어요. x-1, x-2, x 플러스 a가 극한값 0이 나와야 돼요.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x-2, x-2 약분되니까 x가 2로 가까이 가면 여기는 1이죠. 그리고 2 플러스 a는 0이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 여기까지 정리했죠? 근데 a의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해 주시면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a가 2기 때문에 x-2제곱이 나오게 되죠. 문제에서 f3의 값을 찾는 거예요. 따라서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f3은 4 곱하기 1이니까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기술교육대 채점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처음에 f2는 0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어요. x는 2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f2는 0이었죠. 이 찾는 과정에서 3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권과 방금 구한 f2는 0이기 때문에 fx에 대한 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뒤에 식 모르기 때문에 x 플러스 a로 미지수로 놓은 거죠. 이 과정에서 4점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정리했더니 f2g 함수값이 같아야 x는 2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왔죠. 이 과정에서 4점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f3은 함수값 4였어요. 마지막 정답 구하는데 1점을 줄 수 있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2 함수의 연속 레벨 1 7번 문제 풀어볼게요. fx가 x가 2보다 작을 때랑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져 있고요. gx가 주어져 있어요. fx, gx가 x는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fx, gx, fx랑 gx를 한번 곱해 볼게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fx가 2분의 1x 플러스 3이죠. 그리고 gx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이에요.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마이너스 x,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x는 2에서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 좌극한 먼저 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 봐주시면 이때 fx는 2분의 1x 플러스 3,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이에요.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여기는 1 더하기 3이라 4, 그 다음에 4 더하기 2a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4, 2a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전개하면 8a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극한 봐주셔야겠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봐주시면 마이너스 x,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 2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2, 4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 2a 마이너스 4니까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F2, G 함수값도 다 같아야 되죠. F2는 아래식에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에요. 따라서 우극한과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8a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죠. 정리하면 12a는 24기 때문에 a의 값은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 6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수능 3점짜리 문항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fx, gx가 x는 2에서 연속.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나조건에서 fx, gx가 x는 2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연속이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개념 알고 계셔야겠죠. 자, 이 문제는 연계율 80%짜리인 3점짜리 문항이기 때문에 연속이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주셔야겠죠.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n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3차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가조건 봐주시면 마이너스 2부터 n 사이에 x1이 x2보다 작아요. 근데 fx1이 fx2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조건 보면 함수가 어떤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소함수라고 할 수가 있죠. x가 점점 커질수록 함수값은 점점 작아지죠. 따라서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감소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소함수기 때문에 나조건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n까지 최대값은 언제 가질까요? 감소함수니까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맨 처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48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f-2가 48이라는 거죠. f-2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a 플러스 1이 4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a가 51이기 때문에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5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 다시 정리해 볼게요. a의 값이 2분의 51이니까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1x 플러스 1이고요. f'x는 fx를 미분하면 되니까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분의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7이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2분의 3 x 플러스 루트 17 x 마이너스 루트 17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2차 함수예요.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3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죠. 0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7이거나 여기가 루트 17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루트 17부터 루트 17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fx가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감소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조건에서 마이너스 2부터 n까지 감소함수려면 이 사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n이 가장 큰 루트 1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n이 루트 1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가능한 n은 뭐가 있죠? 1, 2, 루트 17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3, 4가 있죠. 따라서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주시면 정답은 1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기술교육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일단
나조건, 가조건 같이 활용해서 fx가 이 구간에서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따라서 나조건에서 x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값 48을 갖기 때문에 a의 값은 2분의 51이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5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f'x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17부터 루트 17까지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fx는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n이 루트 17보단 작거나 같아야 fx가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2부터 n까지 구간에서 감소함수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 n의 범위를 찾는데 5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이 1, 2, 3, 4기 때문에 다 더하면 정답은 10이 나왔죠? 정답 구하는데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완성 유형편 다항함수의 미분법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닫힌 구간 n부터 n 플러스 2까지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대요. 함수 fx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1대1 함수가 되려면 fx는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1대1 함수 조건이 fx가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fx가 증가하면요. 이 닫힌 구간에서 f'x는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fx가 감소하려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가 주어졌기 때문에 f'x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4죠. 그러면 3으로 인수분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에요. 그러면 또 인수분해하면 3, x-2, x-4라고 할 수가 있죠. 자, 2차 함수예요. f'x는.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0이 되려면 x는 2거나 x는 4여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는 어때요? 2까지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땡땡 해볼게요.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어때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리고 4부터 무한대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n이 1이라고 하면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양수, 여기도 음수니까 여기도 양수, 여기는 음수니까 증가, 감소 다 증가하거나 다 감소한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가능한 n의 값은 2, 4, 5, 6, 7, 8, 9, 10이 가능해요. 3은 왜 안 될까요? 3부터 5까지니까 또 걸치죠. 3부터 5까지. 여기는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를 구하고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연수 n들을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51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의 수리논술 5, 7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됐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예요. 자, 일단 만약에 f'x가 0보다 크면 fx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f'x가 0보다 크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f'x가 0보다 작으면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EBS랑 기출문제의 조금 차이점은 식 변형, 설명도 변형된 문제가 점이 있지만 기출문제에서는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알려줬어요. 이 부분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점 생각해 주셔야겠죠.
이 문제는 연계율이 80% 정도인 수능 3점짜리 문항이고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 개념 알고 계셔야겠죠? 2024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후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f-x. 자, 일단 fx 구해볼게요. 가조건에서 fx는 2024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후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f-x, gx, g-x가 2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만 한번 살펴볼게요. fx에서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x제곱이죠. 가조건 먼저 보는 거예요. f-x면 x제곱이 나오려면 이 식에 대입하면 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니까 치수가 짝수라서 그대로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gx는 어때요? x제곱이 나오려면 플러스 bx제곱이죠. g-x는 어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여기서 플러스 bx제곱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가조건에 의해서 2x제곱이 나오는 거죠. 좌변 정리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bx제곱이 우변에 2x제곱이 나와야 돼요. 좌변의 x제곱의 개수와 우변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 더하기 2b는 2죠. 이항하면 2b는 10. 따라서 b값은 5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값이 5기 때문에 gx는 어떻게 정리가 되죠?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2x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 나 한번 볼게요. 나 조건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는 어때요? 여기서 f'x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죠. 여기에다가 g'x의 x를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g'x 바로 구해볼게요.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죠. g'x의 x배를 하는 거니까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10x 세곱 플러스 2x dx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x 세제곱 플러스 13x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나오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기 때문에 지수가 홀수인 부분은 적분하면 적분값이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함수인 부분은 지수가 짝수거나 상수인 부분은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2배가 돼요. 13x제곱 플러스 a를 적분한 거에 2배가 문제에서 가조건에서 3분의 38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면 양변 일단 2로 합분되니까 여기는 19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좌변 적분해 주시면 3분의 13x 세제곱 플러스 a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1 대입해 주시면 3분의 13 더하기 a가 19라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9라는 거죠. 그러면 이항하면 a는 3분의 6이기 때문에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a가 2기 때문에 fx 정리해 주시면요. fx a 대신에 2 대입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에서 구하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인데 xfx, fx에 x배 해주시면요.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고요. 여기에다가 gx를 더하는 거예요. gx, x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2x를 더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2x를 적분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기 때문에 지수가 홀수인 기함수는 적분값이 0이 되고요. 그리고 0부터 1까지 x 4제곱 플러스 7x제곱을 적분한 값의 2배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2 적분해 주시면 5분의 1 x 5제곱 플러스 3분의 7 x 세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2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 대입하면 2, 5분의 1 플러스 3분의 7 그러면 2 곱하기 15분의 3 더하기 35죠. 따라서 15분의 38 곱하기 2이기 때문에 76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기술교육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먼저 가족권에서 B값이 5라는 걸 구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4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의 값을 찾아서 fx를 정리해 줄 수 있었죠. 나조건에서 A가 2라는 걸 구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4점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적분값이 15분의 76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4점을 줄 수 있어요. 2024학년도 수능완성 유형편 다항함수의 적분법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3차 함수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일단 가족권 봐주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적분해 볼 거예요.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dx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기 때문에 지수가 홀수인 함수를 적분하면 0이 나오고요. 여기 우함수, 지수가 짝수인 부분을 적분해 주시면 0부터 1까지 2배를 한 거랑 똑같아요. 적분한 ax제곱 dx를 한 거를 2배 해준 거랑 똑같죠. 그래서 2a, x제곱을 적분해 주시면 3분의 1 x세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 정리하면 2a 곱하기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3분의 1이고 0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3분의 2a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의 x배를 할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의 x를 곱하면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홀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 주시면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함수, 지수가 짝수인 부분을 적분하면 0부터 1까지 2배 한 거랑 똑같아요. 적분값을 x 4제곱 플러스 bx 제곱을 적분한 거랑. 그러면 이 적분해 주시면 5분의 1 x 5제곱 플러스 3분의 1 bx 세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 1을 대입해 주시면 5분의 2 더하기 3분의 2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적분값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값 대신에 3분의 2a를 대입하고 xfx를 적분한 값 대신에 5분의 2 플러스 3분의 2b를 대입해 주시면 가족권에서는 3분의 8a 플러스 5배 하면 2 플러스 3분의 10b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양변에 3을 곱하면 8a 플러스 6 플러스 10b는 0이에요. 그러면 양변을 2로 약분하면 4a 플러스 5b 플러스 3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게 함수 fx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기 때문에 따라서 f'1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조건에서 f'x를 먼저 구해볼게요. f'x, fx를 미분해 주시면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예요. 그러면 f'1, x 대신에 1 대입하면 3 플러스 2a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0인 거예요. 따라서 2a 플러스 b 플러스 3은 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 돼요. 먼저 위의 식 4a 더하기 5b는 마이너스 3이고요. 아래 식의 2배 해주시면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6이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3b는 3이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b는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에 b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a 더하기 1 더하기 3은 0이기 때문에 2a는 마이너스 4,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f3의 값을 찾아야 돼요. fx 대신에 a, b 수를 대입해 주시면 정리하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가 나오죠. 따라서 f3 x 대신에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18 더하기 3은 12가 정답은 1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후 8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쉬운 4점짜리 문항이에요. 연계율은 50% 정도지만 여기서 아셔야 되는 핵심 개념은 연속함수에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고 가족권에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건데요. 지수가 짝수인 우함수는 적분값에 2배를 해주시면 되고요.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거랑 같기 때문에 2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홀수인 기함수는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 된다는 점. 그러면 간단하게 적분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y축 또는 원점의 대칭임을 이용한 정적분의 계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4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후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홀수일 때랑 AN이 짝수일 때 AN 플러스 1이 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A4는 20이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먼저 보시면 A4부터 있는데 A23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A4는 20이에요. 그러면 A5는 A4가 20, 짝수기 때문에 아래식에 대입하면 2분의 A4 더하기 5예요. 그러면 2분의 20, 10 더하기 5기 때문에 15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6 보시면 앞에 A5가 홀수기 때문에 위의 식에 대입하면 A5 더하기 7이에요. A5는 15고요. 15에 7을 더하면 22죠. 그 다음에 A7 볼게요. A7은 앞에 A6이 짝수기 때문에 아래식에 대입하면 A6의 절반, 11 더하기 5, 그래서 16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8 구해주시면 앞에 수가 짝수기 때문에 아래식에 대입하면 16 나누기 2는 8이죠. 8에 5를 더했으니까 1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9를 구해주시면 A8 앞에 수가 홀수기 때문에 위의 식에 대입하면 13 더하기 7이기 때문에 20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A9 20이 A4 20이랑 다시 똑같아서 20, 15, 22, 16, 13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개 뛰어넘어서 반복이 되는 거죠. A4, A9 이런 식으로. 그러면 A23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A23의 값은 5를 뺀 A18이랑 똑같고요. 또 5를 뺀 A13이랑 똑같아요. 또 5를 뺀 A8이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A8은 구했죠? 13. 따라서 A23의 값은 A8이랑 똑같기 때문에 정답은 1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AK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A4는 2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3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를 나눠주셔야 돼요.
A3이 만약에 홀수라고 하면 위의 식에 대입하면 A3 더하기 7은 A4 몇인 거죠? A4는 문제에서 20이라 했죠. 그러면 A3은 13이에요. 제가 여기다 땡땡땡 써볼게요. 따라서 A3은 13인데 A3이 홀수라 했잖아요. 그러면 홀수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A2가 홀수인 경우 확인해 볼게요. A2가 홀수면 위의 식 따라야 되기 때문에 A2 더하기 7은 A3 1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A2는 6이네요. 근데 A가 홀수일 때니까 짝수가 나와서 이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A2가 짝수일 때를 한번 볼게요. 짝수면 2분의 A2 더하기 5는 A3 1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A2 값은 몇이에요? 16이죠. 짝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럼 이제 다시 또 A1 볼게요. A1이 홀수일 때를 봐주시면 A1 더하기 7은 16이에요. 그러면 A1은 9가 나오죠. 9 홀수 가능하죠. 그 다음에 A1이 짝수일 때를 볼게요. 짝수면 2분의 A1 더하기 5는 A2가 몇이죠? 16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A1은 몇이라고 할 수가 있죠? 22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짝수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A1, A2, A3라고 표현을 하면 A1이 9, 그러면 A2 16, A3 몇이 나오죠? 13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2, A1이 22인 경우 가능하죠. 그때 A2는 16, 그 다음에 A3는 1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A3이 홀수일 때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A3이 짝수일 때도 봐주셔야겠죠. 짝수라고 하면 2분의 A3 더하기 5가 A4, 2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A3은 30, 짝수 가능하죠. 그 다음에 A2 숫자를 줄여가면 A2가 홀수라고 해볼게요. 홀수면 A2 더하기 7은 30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A2는 2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홀수 가능하네요, 또. 그러면 A1이 짝수라고 해볼게요. A1이 홀수라고 해볼게요. 홀수라고 하면 A1 더하기 7은 A2, 23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A1은 16이에요. A1이 홀수라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A1이 짝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A1 더하기 5가 A2, 23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 A1은 36이에요. 짝수 가능하죠. 자, 그러면 A2가 홀수일 때를 봤으니까 이번엔 A2가 짝수일 때 한번 볼게요. A2가 짝수면 2분의 A2 더하기 5는 30이 나와야 돼요. A3. 그러면 이때 A2는 50이죠. 짝수 가능하죠. 그 다음에 A1이 홀수일 때를 볼게요. A1이 홀수면 A1 더하기 7이 A2 5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A1은 43이니까 또 가능해요. 홀수니까. A1이 짝수일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2분의 A1 더하기 5가 A2 5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1은 90이라고 할 수가 있죠. A1은 90. 짝수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이때 가능한 A1, A2, A3를 표현하면 A1이 36, 23, 30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3, 50, 30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90, 50, 30 이렇게 가능하게 돼요. 그럼 우리 A1부터 A2까지 가능한 값을 다 구했는데 A1부터 A3까지 더한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을 다 더해주시면 뭐가 나와요? 이 식을 더해주시면 25에 13을 더하는 거니까 38이에요.
근데 우리 가장 큰 값이랑 가장 작은 값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가장 클 때는 언제일까요? 여기 맨 마지막 90과 50, 30을 더했을 때 가장 크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90 더하기 50 더하기 30이라서 17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을 때는 9, 16, 13일 때예요. 따라서 최소값 m이라고 표현하면 9 더하기 16 더하기 13이니까 38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170에 38 더해주시면 208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열을 다 찾아줬는데요. 한국기술교육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1번에서 A23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A9까지 구한 다음에 규칙을 찾았어요. 그래서 A5는 15, A6은 22, A7, 16, A8, 13. 그래서 A9, 20까지 구해서 반복을 활용해서 A23이 13이라는 걸 구했죠. 그래서 A9까지 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2점을 줬고요. 따라서 A23은 13이었죠. 여기서 3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A3이 홀수, 짝수일 때 나눠서 다 계산해봤죠. 최대값은 170이었고요. 최소값은 38이었어요. 최대값 5점, 그 다음에 최소값 5점을 줬어요. 이 과정에서 조금 어려웠죠. 복잡하고. 따라서 정답 확인해 보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208, 마지막 점수 더하는데 1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수열 파트에서 35번 문제 풀어볼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앞의 항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그 다음 항이 6an 또는 2분의 1 an 플러스 1로 정해져요.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만족할 때 a3은 4라는 힌트가 있어요. a3은 4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k번째 항이 두 번째 항보다 작은 걸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자연수 k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 먼저 a3은 4기 때문에 앞에 a2를 봐주셔야 돼요. 근데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먼저 a2가 홀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a2가 홀수면 여기 위의 식에 대입해 주는 거죠. 그러면 a3은 6a2가 나오게 돼요. 근데 얘가 4죠. a3이. 그러면 a2는 6분의 4니까 3분의 2예요. 근데 3분의 2는 홀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엔 a2가 짝수라고 하면 여기 아래식에 대입해주면 a3은 2분의 1 a2 더하기 1이에요. 이 식이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a2는 3이에요. 따라서 a2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2는 6이고요. 그럼 a2는 6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a1 봐주셔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첫 번째 a1이 홀수일 때를 봐볼게요. a1이 홀수면 위에 세 개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6a1이 a2여야 되죠. 그러면 a2가 6이잖아요. 6a1이 6이기 때문에 첫째 항은 1이에요. 그러면 홀수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1이 짝수인 경우도 확인해 줄 거예요. a1이 짝수면 여기 아래식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a2는 2분의 1 a1 플러스 1인데 a2는 지금 6이죠. 그러면 2분의 1 a1은 5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a1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a2가 a1보다 커야 돼요. a2는 6이고요. 이때 a1은 10이잖아요. a2가 a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첫째 항은 여기서 1 가능했죠. 홀수라서 첫째 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항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A4도 구해볼게요. A3이 4기 때문에 짝수기 때문에 아래식에 대입해 주시면 A4는 2분의 1 A3 더하기 1이에요. 근데 A3이 4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2 더하기 1, 그래서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5를 확인해 주시면 A4가 홀수기 때문에 위의 식에 대입해주면 6A4가 나오게 돼요. 6, 3, 18, A5는 18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6 구해주셔야 되죠. A6은 앞의 항이 짝수기 때문에 아래식에 대입해주면 2분의 1 A5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A5가 18이기 때문에 9 더하기 1, 그러면 1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A7을 볼게요. A7은 A6이 10, 짝수기 때문에 아래식에 대입해주면 2분의 1 A6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A6은 10이기 때문에 5 더하기 1 구해주시면 6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1, 6, 3, 18, 10 한 다음에 6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여기에서 A7이 6이죠. 근데 A2가 6이었어요. 따라서 A7에서 다시 또 A2, 6으로 돌아간다는 점, 반복된다는 점 찾아주셔야겠죠. 그러면 적어보면 1, 6, 3, 18, 그 다음에 1, 6, A3도 있어야 되죠. A3은 중간에 세 번째 항이니까 A3이 4였죠. 그러면 1, 6, 4, A4가 3, A5가 18, 그 다음에 A6이 10,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서 6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6부터 10까지 계속 반복이 될 거죠. 그러면 우리는 AK가 A2보다 작아야 돼요. AK가 A2보다 작아야 되는데 A2는 몇이었어요? 작아야 되는 거죠. AK가 A2보다 작아야 되는데 A6은 6이었어요. 그러면 6보다 작은 거 뭐가 있어요? 일단 맨 처음에 6보다 작은 게 여기 1 있죠? 그 다음에 4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도 있죠. 그러면 다시 또 여기에서 6, 4, 3, 18, 10 반복될 거니까 4, 3, 4, 3. 그 다음에 A2, 6보다 작은 게 1, 4, 3, 4, 3, 4, 3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A2보다 작은 항을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일단은 첫째 항 가능했어요. A1 가능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가능했어요. A3. 그 다음에 A4가 3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면 반복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 8, 9, 10, 11, 12, 13번째 항, 그 다음에 14번째 항, 그 다음에 15, 16, 17, 18, 19죠. 그래서 A18, A19, 22항은 여기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식의 이 항들의 총 개수는 몇 개예요? 9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24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후 9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4점짜리 문항이에요. 연계율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둘 다 중요한 개념이 수열의 규칙성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식변형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EBS에서는 A3이 4라는 힌트를 주어줬고요. 그 다음에 A2가 A1보다 클 때 AK가 A2보다 작은 값을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찾는 거였고요. 한국기술교육대는 조금 더 쉽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1번에서 A23을 구하기 위해서 A90까지 구했는데 A4와 A9가 같아서 5개씩 반복된다는 점 찾아서 A23을 A8이랑 똑같다는 걸 구해서 13이라는 걸 찾았죠. 그 다음에 A3이 홀수일 때, A3이 짝수일 때를 나눠가지고 항을 찾아줘야 됐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계산 확인해 주시고 가능한 A1, A2, A3를 구해서 이번 문제에서 구하는 1부터 3까지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그 도함수 f'x에 대하여 gx가 주어져 있어요. gx가 x는 3에서 미분 가능할 때 먼저 1번에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3차함수식을 설정 한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abc는 상수고요. f'x도 구해볼게요.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가 gx가 x는 3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x는 3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용하면 gx는 일단 x는 3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면 연속이니까 우극한, 좌극한 서로 같아야겠죠. 우극한 먼저 봐주시면 3f3 더하기 6이에요. 좌극한은 어때요? 위의 식 봐주시는 거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 극한값 존재해야 되잖아요. 분모를 봤더니 0으로 가까이 가네요?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f'4 마이너스 f'0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 요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직접 대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 플러스 3은 x 대신에 x 플러스 3 대입하는 거니까 3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플러스 b에서 f'x3 x-3 그러면 3x-3 제곱 플러스 2ax-3 플러스 b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x-3이에요. 자, 그러면 위의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쭉 풀어서 한번 전개해 보세요. 전개해 주시면 24x-24 플러스 8a만 남게 돼요. 분모는 x-3이고 분자가 그러면 8로 묶어줄 수 있겠죠. 8로 묶어주시면 3x-3 플러스 a를 x-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죠.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x를 3으로 보내버리면 8, 9-3 플러스 a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따라서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a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8, 3x-3 마이너스 6이죠, a가? 마이너스 9를 x-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를 3으로 인수분해, 3을 빼내면 24 x-3으로 표현할 수 있죠. x-3. x-3이 약분돼요. 그래서 극한값이 24라는 거예요. 따라서 3f3 더하기 6은 24가 나와야 돼요. 그럼 정리하면 f3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x 대신에 3 대입해 볼게요. f3 대입해 주시면 27 마이너스 54 왜냐면 a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곱하기 9하니까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플러스 3b 플러스 c는 6이 나와야 돼요. f3이 6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c를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b 플러스 33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그러면 일단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일단 대입해서 정리까지 한번 해볼까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요. 그 다음에 f'x는 미분하는 거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b죠. 그리고 gx가 문제에서 미분, x는 3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했어요. gx는 이번에 x는 3에서 미분 가능이라 했어요. 그럼 미분 가능하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미분계수 먼저 볼게요. 우미분계수 미분해 주시면, 자, 우미분계수는 fx 미분하면 fx 플러스 앞에 식 미분한 거죠. 이번엔 뒤에 식 미분하면 x, f 프라임 x. 근데 x는 3에서니까 x는 3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가 문제예요. 좌미분계수가 이 식이죠. 얘를 미분하는 건데, 자, 아까 정리를 했어요. 얘가 지금 좌미분계수죠. 이 식을 정리했더니 요렇게 나왔어요. 24. 그러면 24, x가 어디로 가냐에 상관없이 2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24를 미분하면 0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24 상수를 미분했기 때문에 좌미분계수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미분계수는 f3 더하기 3f'3이죠. 얘가 좌미분계수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f3은 6이었죠. 그래서 6 더하기 3f'3이 0인 거니까 따라서 f'3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이 식에 대입해 볼까요? f'3은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따라서 b 값이 7이고요. c는 마이너스 3b 플러스 33이기 때문에 c는 12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fx 다시 정리하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몇을 구해야 돼요? f1의 값을 구해야 돼요. 1번에서. 그래서 f1은 1 마이너스 6 플러스 7 플러스 12 정리하면 1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hx는 fx에 2x를 더한 값이에요. 이번에 hx는 여기에서 fx가 뭐였죠? fx 바로 위에 있죠?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에서 2x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2죠. 여기서 hx의 극소값과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h'x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죠. 그러면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인수분해하면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x가 1일 때 극대값을 갖고 x가 3일 때 극소값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극대값 알파라고 하는 거는 h1이죠. 1일 때니까. h1 대입하면 1-6 플러스 9 플러스 12이기 때문에 16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베타는 극소값이에요. x가 3일 때죠. h3. 3 대입하면 27-54. 여기에 3 대입하는 거죠. 플러스 27 플러스 12니까 12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6과 12를 더해주시면 정답은 2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기술교육대 채점기준표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첫 번째, fx를 이렇게 3차식 최고차 함계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찾았어요. 이 과정에서 3점을 줬어요. 그리고 BC를 더 찾아서 fx를 정리할 수 있었죠. fx가 이렇게 3차식인 거에
점수를 6점을 줬어요. 이 과정이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정답 F1은 14였어요. 정답 구하는데 1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hx를 정리해서 미분해줬죠. h'x가 3x-1, x-3 여기서 1점을 줬고요. 그리고 극대값 알파는 16이고 극소값 베타는 12였어요. 각각 2점을 줬어요. 2점, 2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8이었죠. 여기서 1점을 줬어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x는 3에서 미분 가능할 때 x는 3에서 연속이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겠죠?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그 도함수 f'x에 대하여 gx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gx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미분 가능하다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gx는 x는 2에서 연속인 걸 활용하면 좋겠구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다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a, b, c는 상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함수 f'x도 바로 구해볼게요. f'x는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나오게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x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x는 2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이려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러면 x는 2에서 우극한 먼저 봐주시면 2f2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위에다 일단 써볼게요. gx는 x는 2에서 연속인 걸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2f2 우극한을 적어줬어요. 그러면 좌극한은 어때요? 좌극한은 아래식 봐주시는 거니까 리미트 x가 좌극한 2에서 좌극한 봐주시면 x-2분의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근데 우극한, 좌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x는 2에서 연속이죠. 그러면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네요. 극한값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극한값을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요.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분자가 x가 2로 가까이 가면 f'4 마이너스 f'0은 0이라는 걸 활용하면 되겠죠. f'x에 대한 식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이 방법도 좋긴 한데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좋아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f'x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f'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 볼게요. 리미트 x가 2에서의 좌극한 확인하면 f'x는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하는 거니까 3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 플러스 b고요. 거기서 뺄 거예요. f'x-1을. 그러면 3x-2의 제곱 플러스 2ax-2 플러스 b. 요렇게 분모는 x-2가 나오겠죠. 그러면 위의 식을 다 정리해 주시면요. 남는 식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24x 플러스 8a 그 다음에 분모는 x-2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분자는 8로 묶어주시면 3x 플러스 a예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분자에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분자 8, 3x 플러스 a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6 플러스 a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그 다음에 8, 3x a가 마이너스 6이죠. 정리하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여기에서 3을 빼낼게요. 그러면 24x-2죠. 따라서 그냥 x- 약분돼서 24라는 거예요. 24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EFE가 24기 때문에 FE가 12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문제에서 아까 fx를 이 식으로 놨죠. 이 식으로 놨어요. 근데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죠. 그 다음에 f'x는 어때요? f'x는 a 대신에 마이너스 6 대입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b예요. 그러면 FE가 12라는 걸 아니까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2b 플러스 c는 1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c를 마이너스 2b 플러스 28로 정리해 볼게요. 한번. 그리고 두 번째, x는 2에서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 했어요. 그러면 좌미분계수와 그리고 우미분계수가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겠죠. 먼저 우미분계수 먼저 정리할게요. 우미분계수는 위의 식 봐주시면 되죠? 곱미분법 x, fx를 미분해 주시면 앞에 식 미분하면 fx 그대로 나오고요. x 뒤에 식 미분하면 f'x죠. 그러면 우리는 x가 2일 때 미분 가능해요. 따라서 f2 플러스 2f'2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봐줘야 돼요. 그리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되죠. 근데 좌미분계수 봤더니 얘가 지금 좌미분계수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근데 아까 제가 2번으로 풀면 좋다고 했는데 이 극한값을 정리했더니 x가 어디로 가냐? 여기서는 2로 갔는데 그 상관없이 x-2가 약분되기 때문에 무조건 24가 나와요. 무조건 24가 나와요. 따라서 24를 미분하면 좌미분계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좌미분계수 24를 미분해서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x가 2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서로 같아야 돼요. f2 더하기 2f'2가 0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f2가 10이었어요. 따라서 12 더하기 2f'2가 0이에요. 따라서 f'2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f'x가 문제에서 뭐였어요? 아까 여기까지 정리했죠?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b였어요. 그러면 f'2, x 대신에 2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24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b가 6이라는 거예요. c가 마이너스 2b 더하기 28이기 때문에 c값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28, 16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fx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면 fx는 이 식이었죠? bc 대신에 수를 대입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6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f6의 값을 찾는 거죠. 따라서 f6, x 대신에 6을 대입하면 216 마이너스 216 플러스 36 플러스 16 따라서 52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맞긴 해요. 하지만 힌트를 직관적으로 문제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단서를 찾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극한값, 요 값의 x가 어디로 가냐에 상관없이 정리했더니 24가 나왔죠. 그래서 이 포인트도 찾아주셔야 되고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x는 2에서 연속성을 활용해 줘야 되는구나 생각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 5 10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최상 난이도예요. 어려운 4점짜리 문항이고요. 연계율은 문제에서 80%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미분 가능할 때 연속이다. 미분 가능과 연속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된 문제, 2번 문제가 추가됐죠. 기출에서는 AHX라는 새로운 함수를 알려주고 알파 더하기 베타,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푸는 방법이 여기서 두 가지였어요. 직접 x는 3으로 가까이 가니까 f'4 f'0이 0이라는 점. 요렇게 푸셔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다음 식을 구하려면 직접 대입해서 푸는 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딱 보셨을 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단서를 줬기 때문에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 미분 가능과 연속 부족하신 분들은 연습하셔야겠죠.